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경희한의원 안재현 원장입니다. 이곳은 2023년 3월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 한의원입니다. 저희 한의원은 이제 압구정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구정에서 사시는 주민분들 혹은 압구정에서 일하시는 상인분들, 직장인분들 오셔서 많이 치료를 받으시고, 가장 많이 치료를 하는 부분은 통증 치료입니다. 목이나 허리나 어깨나 아픈 것 때문에 오셔서 침 치료 제일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이렇게 DP 되어 있다시피 다이어트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원내에서 공진단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진단을 처방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다이어트 진료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다이어트 진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이어트 진료 문의가 많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다이어트 진료를 할 때 내원하시면 우선 인바디 검사를 하시고, 몸의 근육량이나 체지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본인이 목표하고자 하는 체중을 설정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생활 관리를 할 건지,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저랑 1대1로 맞춤 티칭을 받게 되시고, 제가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드리면서 원하시는 체중 감량까지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밀착 관리를 해드립니다. 제가 약만 처방하지 않고 약이 처방이 나가면 거의 매일 소통해요. 아침마다 체중 어플에 올리고, 그럼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어플에 체중이 3일간 올라오지 않으면 또 전화가 가고, 굉장히 밀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도 누군가 나를 계속 이끌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만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네. 사례를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대표 사례라고 하면 잘 빼신 분들 위주로 제가 좀 추려봤어요. 이제 저희의 자랑스러운 모범생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왔고, 연령별로 성별별로 좀 다양하게 추려보려고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모범생분은 남성분이시고 40대 후반,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의 남자분이셨고, 이분이 이제 건강관리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어요. 왜냐면 고지혈증도 있고 동맥경화도 있고 간 수치도 높고 술자리도 좀 있고 식탐도 많아서 살을 빼긴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고, 이제 의지도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3개월 동안 18kg 감량하셨습니다. 한의원에서 제일 1등이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 기념 볼펜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뻐서 하나 만들어 봤고요. 3개월 동안 18kg를 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저희가 1대1 관리를 하고 거의 매일매일 소통을 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아침에 공복체중 딱 올리고, 오늘은 몇만 보를 걷겠습니다, 이런 다짐도 한 번씩 올려주시고, 걷고 나서 그렇게 걸었습니다, 이런 것도 항상 피드백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관리해주는 팀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 실제로 이만큼 18kg가 감량되면 저희는 이제 한약을 처방하기 전에 혈액 검사를 좀 하거든요. 혈액 검사로 간 수치, 신장 수치, 콜레스테롤, 혈당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근데 이분은 처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간 수치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살이 빠지니까 간 수치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지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신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성분이시고 저랑 비슷한 또래의 아이도 같은 나이의 이제 워킹맘이신데, 예전에 다이어트를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오셨을 때 저는 옛날에 30kg를 빼본 적도 있고, 그게 요요가 온 적도 있고, 그거를 너무 많이 되풀이한 몸인데 또 아기 낳고 너무 많이 쪄서 뺄 수 있을까요? 이런 자신 없는 상태로 오셨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의 엄마들이랑 진료하다 보면 또 되게 금방 친해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많이 돼요. 사실 엄마들 아기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아침 챙겨줄 때 내 식단 내가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애 빨리 떠먹여주고 남은 거 먹고, 저녁도 사실 아기 챙겨주고 아기 재우고 막 치킨 시켜 먹고 이러잖아요. 이런 삶 속에서 식단 관리를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항상 지치고. 그분의 생활 방식이나 삶에 맞춰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생활관리나 식단관리가 들어갔고요. 이분은 이제 요요 경험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급격하게 살 빼는 거를 추천해 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 1년 정도 장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서서히 빼서 건강해지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이분은 지금 8개월 동안 하고 계시면서 17kg 감량하셨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시고 아직 좀 더 뺄 거고,
그렇게 천천히 감량해서 이번엔 요요 없이 유지하는 것까지가 지금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번엔 젊은 분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조금 흥미로운 그 사례입니다. 이분은 이제 유치원에서 선생님 하시는 분인데 같이 선생님 하시는 그 동료분들 그 세 분이서 다 같이 손을 잡고 오셨어요. 처음에 오신 것도 그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어떤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저희 다이어트를 하고 많이 빼셔서 거기 어디야 하셔가지고 그분 소개로 이제 또 세 분이 손을 잡고 오셨거든요. 20 후반에서 30으로 넘어가는 젊은 분인데 야식도 많이 드시고 뭐 술도 많이 드시고 좀 삶에 제약 없이 간식도 많이 드시고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약 드시면서 운동 거의 안 하시고 식단이랑 약만으로 지금 2개월 동안 10kg 감량하셨습니다. 같이 오시는 친구분들도 이제 그 정도로 많이 빼셨고 이분들은 2주마다 같이 경기도에서 오시는데 셋이서 다 같이 오세요. 사실 그거 자체도 굉장히 저는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서로 얼마 뺐어 뭐 서로 이제 견제도 좀 하실 거고 보니까 세 분이서 같이 술자리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술 그만 마시자 이렇게 좀 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2개월 동안 10kg를 뺐는데 사람이 목표한 체중만큼 빼고 나면 좀 더 빼고 싶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제가 여쭤봐요. 원래 목표가 이거였는데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라고 여쭤보면 거의 다들 저 여기서 좀 더 빼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세 분 다 더 빼는 쪽으로 지금 마음을 먹으셔서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아주 또 좋은 모범 사례입니다. 한약과 관리를 받으면서 운동은 좀 필수로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얘기한 사례들은 이제 운동을 병행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겠다 혹은 체력을 키우겠다 근육량을 늘리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운동은 병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체지방만 감량하기 위해서는 그냥 식단과 약으로 충분해요. 꼭 운동을 해야지만 체지방을 줄일 수 있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체중이 예를 들어서 10kg 빠졌으면 근육량은 유지되면서 체지방만 쭉 빠지는 그런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런 분들 보면 운동 꼭 안 하셔도 되고 운동을 목표로 하는 건 이제 내가 근육량을 좀 늘리고 싶은 그런 분들 한테만 필수입니다. 꼭 필수는 아닙니다. 혹시 요요가 오진 않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8kg를 빼기 위해서 맨날 만보를 걷고 맨날 식단을 조절하고 그래서 목표 체중에 도달했어요. 근데 다 뺐다. 나 그러면 이제 무절제하게 살아야 돼. 먹고 싶은 치킨 다 먹고 피자 다 먹고 술 다 마시면 당연히 요요 옵니다. 내가 살을 빼려고 했던 그 노력들 있잖아요. 뭐 식단을 관리하고 뭐 어느 정도의 운동을 유지하고 그런 생활을 좀 유지를 해주셔야 다시 요요가 오지 않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식사를 하고 굶고 한 끼만 먹는 식사를 하면서 살을 뺐다면 그건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세 끼 다 드시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되 그 식단을 조절하라고 말씀드려요. 밥을 원래 먹던 거를 반으로만 줄이고 허기가 지면 대신 단백질, 뭐 우유를 한 잔 마신다든지 계란을 하나 먹는다든지 뭐 두부를 조금 먹는다든지 이렇게 대체를 하라고 매번 설명을 드려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를 굶으면 공복 시간이 어쨌든 길어지잖아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속에서는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만 당이 땡기고 자꾸만 뭔가가 먹고 싶고 그러면서 내가 내 식단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굶지 말라고 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굶는 게 아침이에요.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점심 먹기 전까지 아침에 일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당 떨어져 하면서 초콜릿 먹고 믹스커피 먹고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내 몸이 힘드니까 자꾸 당 먹으라고 하는 신호거든요. 요요가 오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한 현실적인 식단을 짜서 그걸 좀 길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거는 이제 한 달에 너무 급격하게 빼는 것보다는 3, 4kg 정도 빼는 거를 제안드려요. 왜냐면 우리 몸은 어쨌든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70kg면 그걸 계속 기억해요. 난 70kg 기억하다가 뭐 회식 있어서 많이 먹으면 갑자기 좀 늘었다가 또 며칠 지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극단적으로 장염 걸려서 뭐 3일 동안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 또 체중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며칠 있다가 그게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성이 있어서 그걸 계속 기억해요. 근데 우리가 서서히 줄여요. 70kg로 5kg를 빠져서 65kg 이걸 유지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여기로 다시 잘 돌아가진 않아요. 머리에서도 나 70kg구나, 나 65kg구나 이거를 좀 기억하면서 천천히 뺄 수 있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세트 포인트를 자꾸만 줄여줄 수 있게 하려면 살을
너무 급격하게 빼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개월 동안 본인 체중의 10% 정도를 빼는 게 요요 없이 천천히 이 체중을 가져가면서 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다이어트를 했을 때 네. 부작용?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면 약을 먹고 나서의 불편감 같은 거잖아요. 다이어트 약은 식욕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제 이런 지방이 잘 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의 대사량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몸의 대사량을 높여주는 작용을 한다는 건 약을 먹었을 때 내가 운동했을 때 같은 느낌이 나요. 뭐 100m 달리기 하고 나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두근두근 거릴 수도 있고 땀이 좀 날 수도 있고 입이 마를 수도 있고요. 좀 심한 사람들은 미식거려요, 머리 아파요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안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이런 증상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체중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증상은 짧으면 3일, 길면 7일 지속되고 없어지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안 빠지는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100%다 이렇게 10kg씩 감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1kg를 빼는 것도 너무 힘든 사람이 있고요. 3개월을 했는데도 3kg 뭐 이렇게 작게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분석해 보면 다이어트 한약이 하는 일은 식욕을 줄여주고 대사량을 높여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미 대사량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제가 이제 더 이상 높일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대사량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근육량이 엄청 많은 사람, 이미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남자분들 중에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잘 안 빠지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제가 한약으로 식사량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이미 식단을 극단적으로 하고 있으신 분들,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단백질 쉐이크만 먹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샐러드만 먹고 있어요. 이렇게 이미 식단에서 제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분들은 잘 안 빠지고요. 이런 분들, 이미 저 한 10kg 뺐는데 더 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은 아까 항상성이라는 게 있고 어느 기간 동안 뺄 수 있는 그 한계치 같은 게 있는데 이미 10kg 뺐는데 저 내일 바디 프로필 찍어야 돼서 한 3kg 더 빼야 돼요 이러신 분들 자신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어려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이어트 진료의 핵심 키워드는 동기부여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이어트는 동기부여가 잘 돼야 되고 그 동기부여는 저희가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에서 꼭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동기부여가 돼야 뭘 할 수 있잖아요. 일을 할 때도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뭐 공부를 할 때도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근데 어쨌든 저희 의료진, 저희 팀은 다 그런 동기부여를 해드릴 수 있는 팀이고 오셔서 좋은 에너지 받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번엔 또 다른 재밌는 건강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